예,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에 앞서 저는 오늘 행사를 사회화를 맡은 사립생활주거지원팀 김민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모든 관계자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2021년 회원의 시간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동영상을 찾아뵙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회원의 시간 및 지역사회장애 정책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대표이신 박병철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시 자립생활센터가 박병철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회원님들 하사하느라 만나 뵙게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정신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군포에서도 문제는 더 바쁘게 다른 코로나19가 전쟁겨 우리 회원님들의 얼굴 숫자처럼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왜 누가 못해 알것 같이 생겼어요. 왜 꼭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만 코로나19가 또 진통하는 거랑 이렇게 내가 한국 회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생각대로 생각해야지 좋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중국인들이 중국 어린이들은 예쁘게 같은 친구 누가 하나님 주님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신 박병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책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를 이은하 대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장애 정책 모니터링 사업 보고의 발표를 맡은 이은하입니다. 지역사회 장애 정책 모니터링은 예산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실. PPT 자료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군포시 예산 항목 중에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장애 특정적 예산과 형평적 예산 모두를 발췌하였고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 장애인 예산을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2021년 본 예산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산을 발췌하기 위해서 사용된 검색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 편의, 정신요양 등 총 26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산 항목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군포시 2021년 본 예산의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간략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포시 전 예산의 전체 예산 약 6,532억 중에 장애인 예산은 약 341억으로 전체 예산의 5.4%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항목은 총 114개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재원별 예산인데요. 군포시의 전체 예산 대비 재원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 시군구비에 해당하는 자체 예산의 3.8%가 장애인 예산으로 보여졌습니다. 군포시와 국고보조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국고보조금의 43.5%, 자체 예산의 14.7%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군포시 장애인 예산의 재원별 비율은 국고보조금이 43.3%, 시도보조금 9.8%, 시군구 자체 예산이 46.8%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 예산의 성격을 8가지 분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총액을 분야별로 분류를 해보면 자립생활 분야가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립생활 분야가 예산 편성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자세히 보면 자립생활 분야 중에서 93.1%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자동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활동 지원을 제외한 자립생활 분야의 실질적인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체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군포시 자체 예산으로 체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체육 정보 분야의 예산 비중은 2%로 가장 낮았습니다. 문화체육 정보 분야는 각 사업별로 예산 비중이 크지 않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개수에 비해 예산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사유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감축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 문화체육 정보 분야 역시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5%,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문화 지원 사업 역시 앞으로 점차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포시 장애인 예산 비율을 인근 기초단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군포시는 5.2%로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인 예산액이 아니라 장애인 인구수와 인구 비율을 따져보았을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수는 11,65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예산을 장애인 인구수로 나눈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포시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4.3%로 인근 지자체 중에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액은 292만 7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립생활 분야나 문화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좀 더 증대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분들의 장애 정책 관련 발언을 모니터링하여 장애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군포시 의회의 장애 관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집 대상 회의록은 246회부터 252회 총 57개의 회의록이며 이 중 23개 회의록에서 91개 발언이 수집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췌한 발언을 10가지 분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접근 이동권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일반, 고용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증가하였고 자립생활 분야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장애 여성, 정보 접근권 분야는 발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발언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한 인권홍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실태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전체 발언 수와 분야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건의공호, 자립생활 분야는 점차 증가하였고 복지 일반, 정보 접근권과 장애 여성에 관한 분야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생활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군포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애 여성에 관한 발언이 올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발언 성격 분류입니다. 최근 4년간의 발언 성격의 변화를 비율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순 질의는 감소하였고 문제 제기와 지적에 관한 발언이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군포시 의회의 의정활동 중에 장애 관련 발언이 양적인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질의나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언 평가 결과는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총 5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3점 만점을 기준으로 세 분의 전문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총 91개 발언의 정책 점수 평균은 적정성이 1.95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성이 1.3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군포시 의회 의정활동이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전문화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점수가 높았던 발언으로는 중앙도서관의 이용 편의시설 문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발언 평가 결과 개별 위원님들의 정책 점수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전체 평균은 6.4점으로 나타났으며 3.7점부터 9.2점까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군포시 의회의 정책 발언 이후 시정된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맨 뒷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던 휠체어 전용 좌석이 최적의 자리인 중간 위치에 좌석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위원 선정 기준입니다. 우수위원은 발언의 성격과 정책 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의 우수위원으로는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해주신 김기근 의원님, 신금자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군포시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고해 주신 이은하 대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수위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박병철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수위원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위원으로 김기근 의원님, 신금자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원님들과 시상자이신 박병철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의원상 제8대 군포시의회 의원 김귀근. 귀하는 장애인을 위한 우수한 발언과 장애 정책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포시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3일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장 박병철. 우수의원상 제8대 군포시의회 의원 신금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의원상 제8대 군포시의회 의원 이우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원으로 선정되신 김기근 의원님, 신금자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수원으로 선정되신 김기근 의원님, 신금자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립생활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주시기 위해 항상 힘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진행사업 보고를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팀, 자립생활 주거지원팀, 자립생활 사업지원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지원서비스팀의 진행사업 보고를 김재범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범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동지원 서비스팀 김재범 간사입니다. 활동지원 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활동지원 서비스팀에서는 올해 1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지원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활동지원사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지원사 이용인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용인 교육은 서면 교육 자료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전반과 부정수급 예방, 성희롱 예방, 소방 안전, 장애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교육은 서면 교육 자료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용인 교육에 구성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퇴직연금,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서 활동지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지원 서비스팀에서는 이용인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용인 만족도 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데요. 올해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인분들의 활동 상황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센터 차원에서도 서비스 만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도 수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공기관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센터 내에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 활동지원사 이용인분들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 물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수활동 지원사는 김행자, 김현숙, 유영옥, 정윤자 활동지원사 4분이 선정되셨는데요. 선정 기준은 이용인 장애 정도, 근속 연수, 보수 교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소급 결제율이 낮을수록 더 높은 가점을 반영하여 선정했습니다. 2022년에는 활동지원사 이용인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활동지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해 주신 김재범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립생활 주거지원팀의 진행사업 보고를 김혜진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립생활주거지원팀 김혜진 간사입니다. 21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체험홈은 거주시설이나 재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상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일정 기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 체험홈은 5가지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별 동료 상담이 있었습니다. 동료 상담가와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구글 미트 어플을 활용하여 입주자 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본인의 일상과 자립생활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작년 말 체험홈 프로그램을 통해 한 입주자가 운전면허를 공부해 2급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는데, 구글 미트를 통해 입주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이를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재 교육, 의사소통 교육, 금융 교육, 성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외부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입주자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에게 미리 강의 주제를 공지하였고, 주제에 맞게 궁금한 점을 각자 미리 준비하여 전문 강사에게 물어보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올해 입주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하는 법, 적금과 청약 통장 개설, 요양보호사 서비스 상담 등 입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 관리는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보치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한 집단 동료 상담 기초 심화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퇴거 예정이었던 여성 입주자를 위해 체험홈 졸업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입주자가 직접 노래를 선정해 밤낮으로 연습하여 가족, 지인, 체험홈 입주자들을 초대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함께 지낸 남성 입주자가 졸업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축하 공연을 진행하였고, 내일처럼 진심으로 준비하고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졸업 콘서트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지를 상승시켜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퇴거 예정이었던 남성 입주자와 새로 입주한 입주자가 함께 1박 2일 캠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캠핑 여행을 통해 남성 입주자는 체험홈 선배 입주자로서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와 고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선배 입주자는 한 번 더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후배 입주자는 자립에 대한 의지를 상승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찾아보고 보강하는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식 만들기가 부족한 입주자에게는 메뉴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장을 보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치볶음밥, 회오리 감자, 쇠고기 묵국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체험홈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아쉽게 떨어졌지만 도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장애가 있는 입주자에게 발음교육과 낱말카드를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언어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료 상담 활동가로 활동하기 전 타자 연습과 일지 작성하는 법, 파일 저장 연습을 진행하여 개인의 부족한 점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험홈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야나와TV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해 체험홈 홍보 및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립생활 활동으로 인해 입주자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립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군포 체험홈은 올해 전원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준비를 위해 LH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비, 부동산 통해 집 알아보기, 이삿짐 통해 이사하는 등 개인 거주지를 구하여 퇴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포 체험홈은 퇴거자가 전원 자립 정착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정착지원금으로 보증금과 월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여 현재 개인 거주지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체험홈은 여성 체험홈 한 채, 남성 체험홈 한 채, 2인 1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성 체험홈은 2년 연장이 되었고, 남성 체험홈의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연장이 어려워 군포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직접 계약하게 되었고, 3채를 추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4채를 운영하게 되었고, 체험홈은 단기 체험홈을 운영하여 많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8명의 단기, 장기 입주자들과 체험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홈은 현재 양지의 집 공동생활가정과 연계하여 여성그룹홈 입소 장애인과 단기 체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대기자와 연계하여 단기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체험홈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들을 연계받아 많은 장애인을 발굴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가와 초기 전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동료 상담가와 ILS, 체험홈 IL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해 주신 김혜진 간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 사업지원팀의 진행사업 보고를 김성일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입니다. 저는 2021년 저희 자립생활센터 사업 보고를 맡았고요. 순서는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 지원, 권익공호, 탈시설 자립 지원, 기타 사업, 휠케어 보장구 수리센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상담은 집단 동료 상담을 진행했고요. 참가자 4명 전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수료하였고, 교육 내용은 상담 기법을 활용한 실습, 장애의 이해, 장애학, 의사소통, 일지 작성법 등 실습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개별 동료 상담과 그룹 동료 상담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동료 상담은 집단 동료 상담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전 연습 5회기를 제공하고 이후 추가로 연습이 요청하신 분들에게 3회기를 더 진행하였습니다. 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거나 뇌수술로 말하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기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함께 동료 상담가로서의 상담 기법과 상담일지 작성법 등에 대해 꾸준히 실전 연습을 하였습니다. 개별 동료 상담은 센터에 내방 또는 방문하여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몇몇 내담자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 동료 상담 수료자 중 그룹 동료 상담 참여자들이 실습을 마치고 실제 동료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료증만 남는 교육 과정이 아닌 실제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 및 의뢰 사업은 모바일 소식지, 각종 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정보글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에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체험홈 입서 연계, 보정후학기기 대여 안내, 안마 바우처, 복지 일자리 정도 소개 등을 정보 제공으로 하였습니다. 개인별 자립지원 사업은 2명의 대상자를 맞춤 욕구에 따라 12회 진행하였습니다. 금전관리, 실생활 유리체험, 가죽공예, 꽃꽂이 체험, 여행, 인권교육, MBTI 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 능력 향상, 정서 함양, 체력 증진,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자기주도 활동을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기 선택과 결정, 그리고 책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공호 사업 중에 지역사회 장애정책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예산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토론회 등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단원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 모니터링은 군포시 장애 관련 예산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의정 모니터링 사업은 군포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탈시설 탈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및 정착을 위한 군포시와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는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군포시 의회, 군포시청 등의 지원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요소 개선 사업은 저희가 차별불패 페스티벌로 해서 제보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곳은 총 7곳이며 여기 자료에 보이는 것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2곳을 포함해서 2곳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번 피트인 자동문 미설치, 3번역 3번 출구앞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한숲 사거리 인도 노상 판매, 중앙공원 공용 화장실 출입구 문제, 군포 1, 2동 재하 송부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통행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군포 1, 2동 대하 송부 행정복지센터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모두의 통행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의 이견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다른 장소를 선택하여 군포시 의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모두의 통행로가 설치되는 과정을 장애인식 개선 영상 사업을 통해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영상 사업은 모두의 통행로 홍보 영상으로 제작되며 현재는 군포시 의회 앞에 설치될 시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저희 홍보 영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모니터링 사업은 저상버스를 실제 탑승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기가 어렵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고 휴대폰으로 예약이 가능하여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저희 센터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경기버스와 서울버스가 예약 방법이 다르기에 각각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권익공부 활동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탈시설 로드맵 제작을 위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투쟁, 국회 앞 1인 시위 및 천막 농성 등이 있었습니다. 군포시 관내에서는 3번역 이용 불편 신고, 횡단보도와 통행로 불법 주정차 신고와 앞서 말씀드린 처벌 불피에서 신고된 내용들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주시설이 폐쇄되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거주시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 방식으로 거주시설 종사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공모사업입니다. 기타 공모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학원을 연계하여 기타교실, 요리교실, 도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이 중 도예교실은 공동모금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타교실은 지체, 발달, 시각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이 참가하여 기초적인 코드 잡기와 주법을 배웠고 요리교실은 8회에 거쳐 실생활에 활용되는 모듬전, 오징어 볶음, 닭갈비, 도토리 무침, 잡채 등을 배워보았습니다. 도예교실은 머그컵, 컵받침 등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으로 활동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활동가 교육은 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SNS를 활용한 홍보, 영상 편집과 제작, MBTI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의 시간은 2021년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을 보고하고 우수직업 및 우수활동지원사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동료 지원가를 채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간담회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 안양, 미랄, 의왕, 시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료상담가로서 서로 슈퍼바이저가 되어 지속적인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힐케어 보장구 수리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실적은 총 43명이고 연인원 244명, 총 수리 실적은 244건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보장구 대여는 긴급 대여가 필요한 경우 2건이 있었습니다. 수리센터 직원 교육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기초와 고급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립생활 지원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해주신 김성일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수직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박병철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님, 김행자님, 유영옥님, 정윤자님, 박지숙 간사님, 김재범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직원에 선정되셨으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유영옥님, 정윤자님에게는 개별적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이신 박병철 센터장님과 수상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우수직원상 성명 김현숙. 귀하는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의 직원으로 평소 남다른 열정과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에 담아 2021년 우수 활동지원사로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장 박병철. 표창장 우수직원상 성명 김행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우수직원상 성명 박지숙. 귀하는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의 직원으로 평소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2021년 우수직원으로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군포시 자립생활센터장 박병철. 표창장 우수직원상 성명 김재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숙님의 수상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인 박병철님의 활동보조인 김현숙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흐르고 문득 지나온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2021년 마지막 달이는 느낌보다 정리하고 새로움을 맞이하는 달이라는 마음으로 보내고 싶으네요. 또 이 자리를 빌어 센터장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센터장님, 국장님의 직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현숙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자님의 수상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인 최소정 이용인의 활동보조사 김행자입니다. 네,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저에게 이 상을 허락하게 하신 우리 센터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선생님께 제가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활동지원사에 책임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인이 저에게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굳건하게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지원사에 그런 마땅한 활동 지원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행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숙 간사님의 수상소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자립지원 사업팀에서 동료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박지숙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동료 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범 간사님의 수상소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동지원 서비스팀 김재범 간사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이용인 분들과 그리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그리고 비롯해서 저희 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범 감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며 잠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우수직원 표창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과 시상자이신 박병철 센터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장애인분들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격려의 박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집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분들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원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